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오늘은 개별 종목으로 한미반도체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가격이 박살났죠. 네. 그럼 6만 원까지 갔던 게 5만 2천 원까지 올라가다 빠지면서 좀 토해냈는데 이걸 계속 들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팔고 다른 거로 가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과 머릿속이 복잡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한미반도체 잘 아는 종목이지만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하나의 여러분들이 투자를 판단하는 그런 참고 자료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것저것 막 섞였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 시총이 5조 1천원까지 빠졌죠. 네, 이렇게 확실히 위에서 6만 3천원까지 간 후에 5만 2천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만원이 빠지는 거죠. 5만원에서 만원이면 약 20% 정도 주가 하락인데 이 정도는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거의 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에 비해서는 강하지만 그래도 시장 리딩 종목으로서는 좀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동사의 수급을 봅시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은 좀 파는 모습,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좀 파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좀 부담스럽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니야. 오랫동안 HBM이라는 그 시대의 흐름 핵심 종목으로서 충분히 누리였던 게 아니냐. 이제는 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픽아웃 친 게 아니냐. 이러한 뉘앙스가 굉장히 강한 수급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AMD가 크게 상승을 하고 다음에 뭐 FOMC 회의도 긍정적으로 시작이 나오면서 오늘 HBM주가 튀어 올라올 것 같은데 동사도 어느 정도 반등은 가능할 거다. 또 이렇게 전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에 대한 공매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9,000주 정도? 뭐 2만 주 정도니까 동사는 공매도에서 거의 자유로운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AMD와 HBM 관계를 한번 봅시다.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6시에 진행된 AMD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리사수 CEO가 여자분이시죠. 대만계 미국인데 CEO가 AI를 위한 동사의 GPU 가속기 MI100이죠. 네, 이게 원래 GPU 가속기가 정확한 이름이죠. MI100 관련 질의응답에서 메모리를 재차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HBM을 재차 강조했다. HBM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점을 리사수 AMD 회장이 이야기를 한 거죠. 지난 6월 행사에서도 메모리 채용을 늘림으로써 GPU 부담을 낮추며 AI 연산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리사수가 컴퓨터 공학 박사시죠. 네. MI300은 192GB의 HBM 용량을 지원하며 시장 리더인 엔비디아 H100의 80에서 96GB 대비 메모리 채용량을 대폭 증가시킨 제품이 MI300이죠. 용량적인 측면에서는 H100보다는 MI300이 훨씬 더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기작이 B100인데 24년 내년에 출시 예정이고 144GB HBM3E라고 부르죠. 이외에 X100이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25년 출시 예정이죠. HBM 탑재량은 400GB 이상으로 늘어나며 본격 용량 확대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게 이제 AMD와 엔비디아의 향후 GPU 가속기에 대한 시장 흐름 전망들이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용량이 400기가까지 올라간다면 25년에 당연히 HBM의 역할과 롤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GPU 제조사들의 HBM 확보 경쟁이 최근 심화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리사수가 이야기를 한 거죠. SK하이닉스는 고객사로부터 25년 HBM 물량을 위해 용인 클러스터를 활용할 것을 요청받고 있음. 네. 자, 두 번째는 최근 인텔의 실적 발표에서 주는 함의가 있다. 일부 업체들의 실적과 전망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인텔은 가이던스 및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과 전망을 발표했는데 1분기 한 자릿수에 그쳤던 PC 부분의 마진이 26%까지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PC에 들어가는 CPU에 대한 장이 마진이 수익이 좋았다는 거죠.
PC 부분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PC 부분의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이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 반도체를 공부하는데 2019년 2.6억대였던 PC 수요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1년 3.4억대 이상으로 많이 이제 팔린 거죠. 그러나 팬데믹의 엔데믹 전환과 함께 올해 PC 수요는 다시 2.4억대 기존 판매량으로 준 상태이다. PC가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PC 수요의 감소폭이 2년간 1억대에 달했다면 이는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보여진다. 즉 뒤집어 보면 충분히 재고 조정은 거의 다 한 게 아니냐. 이렇다면 이제는 반등의 어떤 모습도 나올 수 있다. 조금만 더 시장이 좋다든지 경제가 좋아지는지 PC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만 나온다면 다시 PC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원래의 모습으로 들어갔다. 엔데믹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인텔의 실적 함의에서 인텔의 PC 관련된 영업이익률이 26%까지 나는 모습을 까봤더니 PC 수요가 재고가 감소를 하고 바닥을 쳤고 이제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함의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인텔이 얘기한 대로 PC 재고 조정이 마무리된 국면이라면 올해 연말부터 내년에 1월까지 PC 수요와 관련된 반도체 CPU 및 메모리 회복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중요한 거죠. 네, 다 한미반도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아날로그 및 레거시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전망은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재정학적 이슈가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반도체 섹터 내에서 CPU와 메모리 아웃퍼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AMD에서는 GPU 가속기 때문에 HBM이 잘 팔릴 것 같고 인텔은 PC 수요가 이제 재고 조정이 확실히 마무리가 됐다. 향후에 보수적인 모습도 있지만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이제 최근 한미반도체와 관련된 미국의 두 기업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엔비디아가 11월 22일 날인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엔비디아는 무슨 이야기를 해줄지 이게 이제 마지막 3당 콤보의 마지막 가장 큰 핵심 키포인트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상당히 우리 한미반도체의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를 보면 가격이 반등해서 올라오죠. 네, 현물 가격도 그렇고 다음에 DXI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 주간으로 0.8% 지수가 올라와 있고 D램 가격도 전부 주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큰 수치의 반등은 없지만 야금야금 올라온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느리다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느리지만 방향성은 우상향을 틀었다. 턴아웃을 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D램 스팟 프리미엄도 올라가고 있고 주간 D램과 랜드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랜드는 파인데 DDR4 8GB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의 배시라는 회사가 있는데 BE 세미컨덕터라는 회사의 일인데 BE 세미컨덕터 여러분들 이 배시라는 회사를 HBM을 공부하다 보면은 꼭 알아야 될 회사가 바로 네덜란드의 BE 세미컨덕터. 네덜란드 유명한 ASML이 있죠. 우리 EUV를 만든 ASML이 있고 BE 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덜란드 소재의 종합 후공정 반도체 장비이다. 종합 후공정 패키징을 전체를 할 수 있는 후공정 반도체 회사가 BE 세미컨덕터 배시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후공정 장비 시장의 30%를 점유할 정도로 강자이다. 대단하네요. 다이 어태치와 패키징, 프라이팅 등 다양한 장비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특히 차세대 서브스트레이트와 이게 이제 기판과 웨이퍼 레벨 패키징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 발전의 수혜가 예상된다. 어드밴스 패키징은 하나로 그냥 묶어가지고 더 좋은 기술로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최근에 가장 유행한 어드밴스 패키징이죠.
이제 비메모리도 그렇고 메모리도 그렇고 패키징 싸움이다. 왜 그러냐면 고객들이 요구하는 거, 각자의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맞춰야 되는 거. HBM도 그렇고 애플의 M1, M2 칩도 그렇고 구글 칩도 그렇고 테슬라 칩도 그렇고 전부 그 회사들이 원하는 칩들을 묶어서 만들어줘야 되는 능력. 이건 어드밴스드 패키징 시장에서의 강자가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시절이라는 거죠. 이미 전체 장비 라인의 3분의 4가 어드밴스 패키징 기술이 응용된 공정에서 나오고 있다. 타이어 어태치 장비 분야에서는 과거 활발한 기업 인수로 매출 성장에 기여를 했다. 이 회사는 또 M&A를 통해서 성장을 했네요. 2009년 스위스 올리콘, 2004년엔 미국의 데이터콘, 2002년엔 미국의 비상장 기업인 로리에를 인수를 했다. 세 회사를 합쳤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후공정 전문 업체 글로벌 오사트 기업들이 있다. 그렇죠? 이에 더해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같은 IDM 종합 반도체 업체와 차량용 반도체, 인피니언이라든지 ST 마이크로 같은 회사들이 주요 고객사로 보이고 있다. 7월에 발표된 3분기 가이던스는 2분기 1.60 유로 대비 20에서 30% 감소한 수준을 제시를 한 바 있다. 좀 보수적으로 주가를 제시를 했었네요. 가격을, 이익을.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 상장한 비세미컨덕터인데 시총이 약 8조 정도 됩니다. 우리 한미반도체가 5조 1천억이니까 한 2배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보이고 6개월 동안 주가는 한미반도체보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상승을 했지만 한미반도체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왜 이 비세미컨덕터에서 이런 회사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향후의 시장이 본딩 시장이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으로 바뀐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본딩과 웨이퍼 레벨 패키징 이 두 가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향후 비세미컨덕터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키워드는 하이브리드 본딩과 웨이퍼 레벨 패키지 이 두 가지 단어라는 거죠. 하이브리드 본딩에 관한 시장의 관심은 비교적 최근이나 비세미컨덕터는 이미 2021년부터 로드맵을 제시할 정도로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에서 최고의 기업이다, 강자이다. 미래를 잘 선택해서 도를 확실히 놓은 거죠. 칩 제조업체들은 더욱 향상된 전력 소모 최소화와 데이터 속도 가속화, 칩의 고밀화 여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플리칩과 TC 본딩과 함께 하이브리드 본딩 이 세 가지 기술이 가장 중요하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고급 기술인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의 1인자이고 현재 이것이 HBM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갈 것이고 한미반도체도 이 기술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동사의 미래 설계 모습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이란 뭐냐? 하이브리드 뭔가를 이종으로 붙였다는 거죠. HBM을 하이브리드 본딩, 즉 여러 개 쌓인 D랩 칩 사이에 빈 공간을 없앤 뒤에 접합하는 기술이다.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뺐네. 자, 봅시다. 밑에다 기판을 깔고 여기다가 이제 PCB 기판을 얹고 여기다가 인터포저를 넣고 여기다가 이제 반도체 8개의 칩을 쌓고 여기다가 CPU, GPU를 붙이는데 이 D램을 쌓는데 이 D램과 D램사를 이렇게 붙일 때 이 빈 공간을 없애서 한 번에 붙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적합하는 기술.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동안 CIS, 이미지 센서나 로직 반도체 솔루션에서 부각되어 있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로 침투를 하고 있다. 3D 랜드 프레시에 의해 D램에서도 직접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적용된다. 여러 개 쌓인 D램 사이에 공간을 없애고 하나로 묶어서 패키징하는 기술이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반도체 계면 내의 산화막 부분과 구리 부분이 동시에 이어붙이는 방법이다. 이것이 하이브리드는 더 어렵게 이야기한 거죠. 하이브리드 본딩은 두 개의 칩을 이어붙일 때 따로 범프를 형성하지 않고 계면과 계면을 바로 이어붙이는 것을 뜻한다. 즉 반도체 D램을 쌓았는데 그 D램과 D램 사이에 빈 공간을 없앤 뒤에 붙이는 방식,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기에 필름을 넣거나 SK하이닉스 MR 머프라고 해서 부어가지고 굳힌 다음에 하나로 이렇게 붙여서
패키징하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는데, 이런 하이브리드 본딩에 사용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장비를 납품하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본딩을 해야만 저전력, 많은 기술 또 많이 쌓을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하면, 칩랩 방식으로 만들어진 다이를 다이를 다이에 혹은 웨이퍼 상태로 웨이퍼 투 웨이퍼로 본딩하는 기술이다. 굉장히 다이와 다이끼리 붙이고 웨이퍼와 웨이퍼를 붙인다든지 이러한 데 사용되는 그러한 본딩 기술이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죠. 가운데 매개체가 없어서 다이렉트 본딩이라고 불리고, 양면에 카파 필라가 끼리 맞닿기 때문에 카파 투 카파 본딩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HBM을 만들 때 여기에 D램을 이렇게 8개를 증축하게 해서 올리는데, D램과 D램 사이를 공간 없이 붙이는 그러한 방식,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 여기에 장비가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또 반도체 HBM을 공부하다 보면 칩넷이라는 기술 이름이 나옵니다. 칩넷. 네. 굉장히 중요한다 그러죠. 하나의 칩에 여러 개의 칩을 직접 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하나의 칩에 CPU, GPU, 뭐 다양한 칩들, NPU 이런 칩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칩을 만드는 거. 이것이 칩넷 기술이라는 거죠. 예. 여러 개의 칩을 직접 하기 때문에 설계가 복잡하고, 여러 개의 칩을 직접 하기 때문에 결합률이 높은 단점도 있다. 굉장히 고급 기술인 거죠. 네. 이렇게 만든 칩과 칩을 붙이는데 동사의 하이브리드 장비가 들어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퀄리티 기술이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으로 계속하고, 구멍 TSV를 통해서 구멍을 뚫고 또는 식각을 해서 구멍을 뚫고 반도체를 쌓은 다음에 이걸 하나로 붙여서 패키징해서 HBM에 붙여서 주면 TSMC나 삼성전자가 이걸 이제 다시 GPU에 붙여서 넣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물품을 대는 한미반도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는 이 TSV 뚫고 붙이는 것을 어떻게 하나 자체적으로 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배시의 제품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본의 어떤 제품을 사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그것은 잘 모르는데 일단 제가 알아보니까 삼성전자는 이걸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의 변화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좋아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강력한 본도 장비의 성장성이 주목이다. 붙이는 것. 동사의 올해 본도 장비 매출은 121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실 실적은 그렇게 크진 않았죠. 최대 고객사인 SK 하이닉스로부터 내년 입고를 목표로 약 1,000억 원의 TC 본도 수주를 이미 받았다. 이제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되죠. 내년에는 12단으로 단수가 증가하는 HBM3E용 본도의 추가 수주도 가능할 전망이다. 지금 8단인데 12단으로 이것에 필요한 본도 장비가 필요한 거죠. 이에 따라서 동사의 본도 부분의 내년 매출은 1,55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동사는 2.5D 패키지용 TC 본도 CW를 신규 출시할 계획이며, 글래스 기판과 유리 기판과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디 장비 시장에서도 진출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다. 유리 기판 이야기는 제가 하나마이크론 한번 지난번에 만든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동사 본도 장비 성장력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됐다. 이 부분이 HBM 시장의 개화와 함께 성장력이 이렇게 가속화되면서 동사가 수혜주다, 이렇게 봐서 주가가 5조까지 갔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주가가 너무 오랫동안 오르니까 이것도 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오르는 것도 우리 에코프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계 올라가는 것도 빠지는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송명섭 위원이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애널리스트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분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밸류에이션에서 추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분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단 동사 본도 장비의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동사 주가에 적용되는 밸류에이션 배수가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동사의 현 주가는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은 당사의 내년 성장 예상 실적 대비 퍼가 55.5배, PBR은 9.3배에 달했다. 내년 예상 실적을 끌어와서 만들었는데도 퍼는 55배, PBR은 9.3배에 달한다는 거죠. 이는 동사보다 높은 내년 영업이익률과 ROE가 예상되는 탑티어 경쟁사들, 아까 B 세미컨덕터나 디스코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는 그러한 수준이다. 고평가됐다는 거죠. 네, B 세미컨덕터와 일본의 디스코사. 동사의 내년 예상 영업이익률과 ROE는 37%, 18%, 영업이익률은 18%, ROE는 18%인 반면 디스코는 이보다 더 높은 41%와 25%, 비세미컨덕터도 40%와 62% 수준을 보였는데 이들보다도 실적이 더 좋을 두 회사보다도 PBR과 퍼가, 특히 퍼가 높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디스코 PER은 31배, PBR은 7.2배를 부여받고 있으며 비세미컨덕터는 26.2배, PBR은 15.6배 이 정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는 이제 PBR은 높은데 퍼가 26배밖에 안 되는 거죠. 55배. 우리 한미반도체는 55배. 그렇죠? 다음에 일본의 디스코사는 31배. 그 다음에 비세미컨덕터는 26배. 너무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 이 세 개 회사가 HBM의 본도 장비의 핵심 회사들인데 글로벌 기업들보다도 영업 실적도 안 좋고 EPS도 안 좋은데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너무 기대감이 많이 뽕이 들어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동사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던 최대 고객사의 밸류에이션 배수가 경기 선행지표들의 하락 전환에 따라 조만간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부정적인 요인이다. 이 송명석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상당히 경기 흐름과 전망에 반도체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경기 사이클과 거의 일치하는 그러한 가격 움직임을 보이더라. 사이클 움직임을 보이더라. 이분이 쓴 책을 제가 3번을 읽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이 기술을 다루는 반도체이신데도 상당히 경제도 잘 보시고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향후 경기 및 반도체 업황을 선행하는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 OECD 경기 선행지수 등이 당사의 예측처럼 조만간 하락한다면 동사 주가에 적용되는 밸류에이션 배수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에 한경TV에 꾼에서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서로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영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송명석 의원은 좀 부정적으로 반도체를 보더라고요. 어느 분이 맞을지 저는 약간 이영수 의원의 생각에 계속 동참하는 긍정론자였는데 또한 우리 송명석 의원님의 이야기를 또 자세히 뜯어보면 나름대로 충분히 일리가 있는 좋은 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한 밸류에이션 한미반도체 이 영업이익은 좀 낮은데 퍼는 높은 그런 상황, BSE, 디스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고객사의 PBPS 수치 비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확실히 한미 반도체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볼 수 있죠.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과 한미 반도체 PBS를 보면 서로 비슷하게 나가는 너무 높다는 거죠. 너무 높다. 한미 반도체 배수가 글로벌 유동성과 이런 것들은 쪼그라드는데. 자, 두 번째로 본도 장비 외에 다른 기타 장비를 또 우리 한미 반도체가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내년 실적 개선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즉 본도 장비 이외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나머지 사업부에서는 보일 수 있다. 이 점도 송명석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동사 본도 장비 외의 장비 부문의 내년 매출이 올해 1,495억에서 39% 성장한 2,081억에 달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내년 메모리 반도체 3사의 카펙스가 올해 351억 달러와 유사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따라서 이 본도 장비 이외에 다른 장비의 매출 증가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시장의 가정은 좀 틀린 게 아니냐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중국 시장의 부진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실제 동사의 내년 본도 장비 이외의 장비 부분의 실적 개선은 그리 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부정적이진 않지만 좀 우리가 이런 부분 체크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송명섭 위원은 한미반도체 실적을 어떻게 보냐. 2023년 올해는 보면은 영업이익이 294억, 내년은 1349억까지 뛰네요. 몇 배가 뜁니까? 6배가 뛰는 거죠. 네. 근데 주가는 얼마가 오르는 겁니까? 주가는 한 5배 올랐나요? 주가는 7,000원에서 5만원까지 몇 배가 7배가 뛴 거죠. 거의 내년 이익 성장률 6배를 그대로 다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긍정적 요인은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다. 이제는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본도 장비 시장이 더 커지거나 HBM이 더 커지면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 있는 배시라든지 일본 디스코사에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HBM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성장하고 커지고, 다음에 22일 날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만 한다면 동사는 충분히 7조까지는 갈 것이다. 7만 원까지는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동사의 목표 가격을 7만 원, 시총 7조를 포기하지는 않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HBM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 부분에 저는 배팅을 하고 싶네요. 따라서 물리신 친구분들은 들고 계셔야죠. 참으셔야죠. 오히려 5만 원 정도가 깨지면 물타기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FOMC 회의의 긍정적 요인으로 반등은 하게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63,000원까지 갔던 게 52,000원까지 거의 10,000원이 조정받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7만원까지 견디자. 5만원대 오면 물타기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친구분들 계시죠? 주식시장을 떠나고 싶거나 이게 그냥 지긋지긋하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카페 주소 치고 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 좀 합시다. 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 카페로 좀 오십시오. 네, 같이 공부합시다. 그럼 매일매일 관심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 많은 종목들을 제가 매일 분석해서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부탁드립니다. 네, 유료입니다. 네, 유료니까 와서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강력하게 초대합니다. 이렇게 좋은 카페 없습니다. 자, 오늘은 한미반도체 함께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반등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